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무주 7도, 전주 13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주의 폐석산에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폐석산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오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가 굉음을 내며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산에 묻힌 게 뭔지 캐내는 작업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쪽에 16m 깊이에서 파낸 것들이 있는데 색깔은 새까맣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검은 물기를 머금은 흙은 한눈에 봐도 오염이 의심됩니다. 균일한 형태의 것이 매립된 걸로 보이고요. 오염 여부 정도는 차후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그동안 시달렸던 악취와 침출수 원인을 눈으로 확인한 주민들은 화가 납니다. 기분이 안 좋지. 여기 사는 여기 지방 여기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불쾌하고 안 좋지. 잘한다고 했으니까 봐줬는데 주민들이 봐줬는데. 돌캐기를 중단한 석산은 2014년 폐기물 매립장이 됐습니다. 이후 산 전체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침출수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오염된 것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이 원인 분석이나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지금 서로 조사 중에 있으니. 산에 묻힌 건 고화토로 확인됐습니다. 하수 찌꺼기로 만든 폐석산 복구용 흙인데 다만 이 물질이 오염 원인인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침출수 차단에 나선 완주군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의회는 조사회를 꾸려 당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학교 설립자가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완산학원 비리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이런 사학 비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 장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하원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는 완산학원은 교사를 뽑을 때도 승진을 시킬 때도 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는 물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까지 손을 댔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대 10년인의 범죄만 추렸는데도 빼돌린 금액이 54억 원에 이릅니다.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월 4,500만 원씩. 그러니까 10년이면 4억 되겠죠. 그다음에 설립자가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한 3억. 자녀들에게 증여 2억 원. 그다음에 자신들의 사업 투자비로 5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챙겼지만 그동안 교육청 감사에서는 제대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류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짧은 기간에 그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짧은 기간에 감사를 하다가 발견해낼 수 있는 확률이 적고. 재무와 인사 등 학교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완산학원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설립자의 아들은 이사장, 아내는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에는 소속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이 4명이나 포진돼 있습니다. 심지어 개방이사도 현직 학교장이 맡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개방이사는 학교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결국 내부 인사가 맡고 있는 겁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장만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학교와 관련이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없잖아요. 나라 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공적인 감시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일 겁니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롯데 종합경기장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사업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롯데와의 밀실 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들은 종합경기장의 롯데백화점 때문에 지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7,000평의 부지에 들어설 롯데백화점은 현재 규모의 2배 이상이며 매출은 6천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00개 이상의 지역 점포의 폐업과 최소 8,000명 이상의 실직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롯데의 종합경기장 50년 장기 임대는 특혜나 다름없다며 행정안전부에 개발 반대 의견을 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의 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전달할 예정이고요. 전주시가 벌인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위법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행정 절차로 나왔는데도 전주시가 롯데와 개발 협약을 강행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발은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종합경기장 재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감사원이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6곳이 올 하반기에 712명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21%인 151명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8.2%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2,000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6곳이 함께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모두 71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국민연금공단이 3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점을 이들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 가운데 21%인 151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계속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채용 인원의 24%,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취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지역인재 비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또 실무위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이전 기관들이 의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전북과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함께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화학 섬유 제조기업인 휴비스가 팔복동 전주공장에 630억 원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와 울산으로 나뉘어 있던 국내 생산 라인을 전주공장으로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삼양사와 SK케미컬이 합작해 출범한 주식회사 휴비스입니다. 세계 시장 1위, 40%를 점유하고 있는 저융점 폴리에스터 섬유를 생산합니다. 가볍고 탄성이 좋아 자동차 시트나 카펫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쓰입니다.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최대 30만 톤. 휴비스가 전주와 울산으로 각각 나뉘어 있던 국내 생산 라인을 통합합니다.
이를 위해 휴비스 전주 공장은 내년 5월까지 모두 630억 원을 투자해 울산 공장의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증설합니다. 현 공장 옆 2,900제곱미터에 추가로 공장 2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 공장은 휴비스의 성장 엔진입니다. 또한 단소미의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 집중하겠다, 우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전주 공장으로 통합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확장으로 생긴 일자리는 신규 고용 100여 명을 포함해 230명가량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주식회사 휴비스 공장 증설은 우리 전북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전주시는 휴비스의 전주 공장 투자 소식에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 섬진강에 이어 무주 남대천변 유채꽃이 활짝 펴 주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행복나눔 농장을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샛노란 물결이 춤을 추듯 출렁입니다. 무주 남대천변 유채꽃이 활짝 폈습니다. 유채꽃밭은 무주교에서 남대천교 아래까지 6,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무주구는 새로운 경관지를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유채꽃밭 조성을 토대로 가족, 연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듬뿍 담아가는 장소이자 사계절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가 제공한 땅에 행복나눔농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은 모두 남원 기초푸드뱅크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다양한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행복하게 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수도산 공원을 역사와 문화, 자연이 결합된 복합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마치기로 하고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사는 남성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5차례에 걸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가정에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창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주민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인문사회와 법률, 과학 분야 등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주민 200여 명은 어제 오전 집회를 열고 생수 브랜드 순창 샘물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7년 이 업체가 쌍치면에서 생수를 생산하면서부터 지하수가 고갈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쌍치면을 시작으로 순창군까지 불매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열리는 장유축제에서 순창 샘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단체 행사에서는 구매 금지와 함께 상호에 순창을 사용하지 말 것을 순창군에 요청했습니다.